존경하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정섭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국무총리님과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차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국회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예,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참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 10여 년 정도 끌어온 우리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지난 6월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 대구 경북 민심에 대해서 보고가 받으신 바가 있으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왜 정부 발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절망하고, 그저께 우리 국토부 2차관도 내려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를 하고 있는지, 또 왜 납득을 못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지역 분들과는 제가 전에 근무를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 경로가 있습니다만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필요하다. 또 이 신공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우려와 의견 제시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 이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부가 차관을 보내서 민심을 다독거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앞으로 정부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은 우선 한 세 가지 점에서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출발한 것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과연 김해공항의 확장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세 번째는 김해공항 확장과 함께 언급된 대구공항 존치의 문제, 또 K2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그야말로 대구 경북 주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야말로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번 정부 발표안이 정말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화면 1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남북권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이 반영된 이후에 2007년 11월 남북권 신공항 건설 여건 검토 연구, 또 2009년 부산발전연구원의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 모두 비용 대비 효율성 부족,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부적합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2월에 발표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에서도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이 되었고, 그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국무총리께서도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논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최종 결과가
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결정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려 요소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논쟁이 종식되지 않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바람에 그동안 추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겠다고 해서 5개 시도지사들께서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것을 수용하자. 그것도 그 결론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국내 기관이 아니라 외국의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자.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을 하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으로 다 논쟁을 더 하지 말자. 그런 좋은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논의가 계속될 것인데 이렇게 큰 틀에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합의대로 명성과 또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ADPI에 이것을 용역 의뢰했고 또 그 용역 의뢰할 때도 지자체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서 김해 신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대전제가 이게 가덕도냐 아니면 밀양이냐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둘 중에 어디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승복을 하자 이렇게 아마 받아들인 걸로 알고 또 이것은 이 발표한 것과 달리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아마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그 전제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발표에 따르면. 5개 도지사의 합의가 어느 특정 두 항을 염두에 두고 제한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용역 전담 기관에서도 현지 설명회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의 이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김해 신공항도 검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줬고 그 해당 지자체의 건설국장들이 참석해서 실제로 질문도 했고 그런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영남 지역의 장래 그 항공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이런 공항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알기로는 모두 35개의 지역을 후보 지역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8개로 줄이고 또 5개로 줄이고 3개로 줄여서 최종 후보 세 지역을 토대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에 정부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V자형 활주로 건설 방안과 유사안이 이미 한 차례 검토가 되어서 채택된 바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야말로 참 절묘한 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총리님 알고 계시죠? 우리 전에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정말 외국 용역기관이 1년 만에 찾아낸 이 묘수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할 정도냐 아니면은 우리 정부와 또 연구기관이 10년 동안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안을 확장하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한 결론이 어느 것이 더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갔을 때 정말 1년 만에 외국 발주회사가 한 것이 그야말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의 노력이 너무 폄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 결정을 할 때와 금년도에 결정을 하는 사이에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항공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폭 확장이 돼서 항공 수요가 2012년도에 평가할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신공항의 확장 필요성이 더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새 활주로를 만드는 이런 문제도 과거에는 그렇게 심도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팩터들을 집어넣어서 검토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이긴 하지만은
외국 기관에다 맡기는 것이 공정하겠다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서로 합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이 그냥 발이 앉아가지고 이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여 차례 여기를 방문을 해서 아주 밀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공항 확장을 하기로 한 그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새로운 검토를 해서 이런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있었던 그런 변경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경된 요소를 밀양으로 신공항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이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뭐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겠지만 안전 문제 그리고 밀양의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안전 문제 제기됐고 또 지금 가덕도나 김해도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했고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비용 문제가 있지요. 어떤 특정 지역은 완전히 여러 산을 깎아야 되고 또 어디는 이제 바다를 또 매립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토부 차관님,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 그런데 좀 심각한 질문에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화면 좀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관련 용역 계약서라는 것에 제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 계약서를 보면 ADPI는 최종 보고서 수정본을 올해 6월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거기 색깔 칠했는 보시면. 그런데 이미 6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차관님, 그러면 네. 영남권 신공항 연구 용역의 계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가 ADPI로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를 현재 제출을 못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용역 계약서에 6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받으실 생각이에요? 저희가 알기로 이제 원래 과업 지시서에 용역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연구 결과를 요약한 그 최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6월 20일에 ADPI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를 하고 확인해서 21일 발표를 했습니다. 남은 이제 최종 보고서는 사실 지난번에 6월 20일에 발표한 발표문에 용역의 핵심 내용인 입지 평가 결과가 담겨 있고 최종 보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저희는 7월 중순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받으시면은 저번에 발표한 그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에 네. 혹시라도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는 변경될 요소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20일에 와서 결과를 보고했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21일 날 이제 발표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핵심이 영남권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입지 평가가 최종 보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여기에서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받으시면 즉시 국회로 좀 제출해 주시기 즉시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ADPI 발표문에만 의존해가지고 김해공항 확장 동시에 중요한 것은 대구공항을 존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K2 군공항 이전 문제 또 대구공항 존치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대구 경북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종 보고서는 받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에 관해서는 최종 발표문을 토대로 그 결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그 K2 군공항 이전이라든지 대구공항 존치에 관한 것은 또 별도의 이슈인데 특히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부가 책임지고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국방부와 또 대구시 이 관계 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간에 국방부 어떤 논의가 좀 계셨습니까? 저희는 직접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구공항 존치에 대해서는 혹시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대구공항 존치에 대해서는 존치 그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대구공항이 그야말로 국내 공항으로만 머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국내의 수요를 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그야말로 세계 마켓을 향한 그런 역할을 하려면 국제공항으로서 기능도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정확한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영남권 이제 공항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국제 선수요 아무래도 국제 노선에 대한 수요는 신공항의 영향을 감안해서 대구공항의 어떤 교통 수요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차관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무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ADPI는 연구 용역 발표를 통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면서 대구공항이 계속 운영된다라고 전제를 했는데요. 우리 총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K2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기부대 양자 방식으로 이전을 이제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대구공항을 존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제되면 사실상 K2 군공항 이전이 과연 기부대 양자 방식으로 이게 될까? 이게 지금 대구 주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시민들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되니까 K2 군공항 이전 자체도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KT공항에 관해서는 이제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처리 의견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출이 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대구 시민, 경북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아까 국토부 차관께서도 이 문제는 또 국방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앞으로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또 국무총리실이 참여를 하고 우리 대구 지역 국회의원하고 또 대구시장이 모여서 그야말로 K2 군공항 이전과 또 대구공항 존치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로 구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효과적인 논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사실은 이렇게 하시고 우리 총리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셔야 그래야 우리 대구 시민들도 납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제가 이제껏 드린 질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안을 명확하게 내놓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대구 경북 주민들을 납득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지금 국토부 차관이나 장관이 지금 대구에 가서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심 수습 차원에서 보셔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도 사실은 없앨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라도 이런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 대구 시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또 지자체 장과 대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책임 있는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계십니까? 예. 여러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반복되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그 문제인데, 예.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혹시 예,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예, 네. 경제민주적 운영. 예. 네.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이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주 넓게 보면 모든 불평등에 관한 것을 좀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분배 이런 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경제민주화 논의는 상당히 기업 생태계에서의 평등성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 관계라든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 구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많이 경제민주화의 주제로 좀 약간 좁혀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한 측면이지만은 사실 이게 무슨 재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 한 법인세를 올리다든지 그 문제만으로는 이 경제민주화를 포괄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게 봤을 때 경제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크게 보면. 네. 예,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소득의 불평등도 거기에 포함되고. 네.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되는 이 고용의 양극화 이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거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포괄적인 만큼 답도 참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문별로 따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소득분배 문제는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풀어야 될 것이고, 노동시장에서 양극화 문제는 노동시장 대책이 중심이 돼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좁은 의미의 무슨 재벌 대책이라든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는 그건 그대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제 구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시장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마도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추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미 성공적인 예로서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듭니다만은 그와 같은 노동개혁의 큰 방향이 우선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작게는 저희가 추진하는 노동사법의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 이 경제구조 전체를 한국 경제구조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검토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그것을 위한 어떤 큰 방향이라는 것은 소위 저희가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지금 또 4대 개혁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산업개혁, 신산업,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위한 산업개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보기엔 큰 구조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구조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저희가 경제 체질의 개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별 부문별의 어떤 개혁 이런 것들로 결국 연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앞으로 점점 호전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좀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호전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소득 그것은- 불평등과 관련해서 이게 고용의 양극화 이 문제도 이제는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네. 되는데 예. 이 진입 장벽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참 작습니다만은 뭐 노동사법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뭐 소위 독일의 할스 개혁 같은 것을 한 걸음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인데 한 걸음에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해가는 것이 우리의 그 정규직 비정규직, 예를 들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이 표현을 또 쓰게 됩니다만 결국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어야 이런 개혁, 그 우리가 원하는 그 개혁, 그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 문제를 뭐 너무 과장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는 경제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매일같이 저희들 경제 상황에 뭐 매일같이 새로운 터져 나오는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도 바쁘시겠지만은 예.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성격 자체를 고쳐나가는 그 노력은 정부에서도 사실은 가지고 계셔야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방향은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에 상응하는 비슷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것은 역시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어떤 그 긴 호흡의 정책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기 대책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요소가 또 이게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것과 결합해서 이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또 보면 더 복잡한 그림 속에서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을 해도 됩니까?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장단기인데 단기적으로 바로 그냥 발등에 불 같은 일은 역시 저희가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경제 문제로서 단기 경제 문제로서의 큰 파급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다 했고 지금 금융시장이라든가 세계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촉발이 정치 문제, 사회 문제로부터 촉발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경제 문제를 길게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는 참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반적인 그 경제 구조 문제, 뭐 경제 민주화라는 문제에 연결이 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에서 어떤 그 지금의 현재 어떤 그 경제적인 구조에 대한 상당히 막연한 불만 같은 것이 이번 브렉시트라는 투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현주 의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브렉시트라는 하나의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형태의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시장의 문제로서만 좁혀서 보지 마시고 예. 이 문제는 좀 큰 그림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추진되어 오던 K2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과 대책이 없이
외국 용역기관이 정부 정책을 뒤집는 듯한 발언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모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주민들의 수건사업이었던 K2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대구공항 존치 운영에 대해서도 그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초본 국토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국민들이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벌이는 이러한 소모전을 이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